4명의 30대가 있습니다. 모두 2년 전 부동산 거래를 했습니다. 한 명은 2년 전 서울 영등포 신축 아파트 33평을 샀는데 이 아파트가 2년 만에 6억 2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다른 한 명은 서울 성북구의 32평 아파트를 사서 1억 3천만 원의 잠재적 시세 차익을 봤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명은 서울 성동구의 33평 빌라를 샀는데 이후 거래 자체가 없어서 얼마나 올랐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오히려 집을 팔고 전세를 살기 시작해서 대출 이자로 돈을 썼습니다. 2년 만에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부동산 계약서 한 장이었습니다. 2년 전 우연히 서울의 어떤 지역에 어떤 주거 형태로 살기 시작했느냐에 따라 계층이 바뀐 겁니다. 요즘 직장인 2~3명만 모이면 이와 같이 부동산 성공 신화와 실패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올 들어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서울 아파트를 산 연령대는 30대였습니다. 9월까지 1만 채를 넘게 샀습니다.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결혼도 하는 30대는 실수요자로 꼽히지만 정보와 자산이 풍부한 40, 50대의 매수세에는 밀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대도 올 봄보다 여름, 가을에 서울 아파트를 더 많이 샀습니다. 왜 그럴까요? 작년 가을 폭등했다가 잠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 들어 다시 오르기 시작하자 20대, 30대가 더 이상 기다리면 다시는 서울에 집을 살 기회가 없다는 위기감과 조바심에 잇따라 부동산 시장으로 뛰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부모님들이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는 모습을 봐온 이들은 부동산 중에서도 이명박 정권 때를 빼면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는 서울 아파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영향도 큽니다. 대출 규제와 세금 규제를 받는 40, 50대 다주택자들과 달리 무주택자인 20대, 30대는 집값의 40%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서울에서 중소형 평수 아파트에 대해선 100% 가점제가 시행되면서 청약 점수가 낮은 젊은 세대가 사실상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된 것도 이들이 매매 시장에 뛰어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이들은 공격적입니다. 은퇴자금으로 신중하게 가치 투자를 하는 50대, 60대와 달리 비싸더라도 시장을 주도하는 좋은 아파트를 사는 모멘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투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2013년 하우스푸어 사태처럼 부동산 폭등장의 마무리를 또다시 20대, 30대가 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당장 20대, 30대가 하우스푸어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문제는 세대 내 자산 격차입니다. 현재 25평짜리 서울 아파트를 살 때 평균 6억 8천만 원이 듭니다. 40% 대출을 받더라도 4억 원은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부모의 자산을 물려받는 금수저, 은수저 또는 매달 수십, 수백만 원의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 직장인이나 전문직만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소유한 20대, 30대는 전체의 10.7%에 불과합니다. 집을 살 수 있는 10%는 자산을 점점 불려가지만 나머지 90%는 취업 자체가 어렵거나 취업을 해도 낮은 소득 때문에 집을 더 사기 어려워지면서 세대 내 자산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은 무조건 잡힌다는 확실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20대, 30대에게 인생과 미래가 아파트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겨레 20일 1287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20일 서봄이었습니다.